법주사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 캠프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불교와의 인연도 맺었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최근 용수보살의 대표저서 중론 등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깊이 있는 연구 성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볕더위 속에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면서 사찰을 찾는 불자들의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중단된 가운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한 분이 또 별세했습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활동했던 용성 스님의 금강경 해설서와 만해 스님의 유마경 해설서가 최근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조선시대 실경산수화 속에는 불교의 당시 모습이 담겨 있어 관람객들의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 캠프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불교와의 인연도 맺었습니다. 첫 소식, 청주 BBS 연현철 기자입니다. 고요했던 사찰마당이 아이들의 운동장으로 변했습니다. 높이 33m를 자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법주사 금동미륵 대불부터 우리나라 3대 불전 중 하나인 법주사 팔상전, 전형적인 통일신라 시대의 팔석 등인 쌍사자석 등까지 영어로 된 설명을 읽고 해석해 불교 문화재를 알아가는 아이들. 어려운 내용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제2회 어린이 템플스테이 영어 캠프를 열었습니다. 이번 영어 캠프에는 전국 각지에서 만 7세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 2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올해 이제 그 법주사 어린이 영어 캠프가 2회째 맞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제 포교를 할 수 있는 부처님 심부름꾼이 되는 바람으로 이번 그 캠프를 기획하게 됐고요. 도시에서 어떤 틀에 박힌 어떤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서 생활 리듬, 마음 리듬을 바꾸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템플스테이를 다소 낯설어 하는 아이들이 보다 쉽고 재밌게 불교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법주사는 영어 캠프를 접목했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우리 문화재의 가치라든가 우리 문화재의 성격을 좀 파악하는 기회를 주고요.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짧게나마 불교와 관련되어 있는 연극을 좀 하면서 영어에 대해서 조금 흥미를 갖출 수 있게 이렇게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불전 앞에서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고 삼배의 예절도 배웁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다양한 불교 문화와 마주한 아이들. 템플스테이 영어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의 반응도 매우 뜨겁습니다. I'm exciting and I don't feel lonely. And I'm very fond of this camp. 이 밖에 아이들은 영어로 배우는 부모 은준경부터 108배, 명상, 예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법주사 템플스테이 영어 캠프에서 아이들은 불교 예절은 물론이고 다양한 불교 문화유산을 마음속에 담고 돌아갔습니다. 본 법주사에서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불교 사상과 문화를 다루는 국제학술지를 통해 다양한 연구 성과를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용수보살의 대표저서 중론과 인도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 중관사상에 대한 학술 논문으로 불교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유일의 불교학 전문 학술지 IJBTC,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발행하는 영문 불교학술지로 지난달 중론과 중관사상에 관한 국제적 연구 성과를 정리해 29권 1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호의 특집에서 다룬 중론은 대승불교에서 가장 오래된 논서입니다. 중론의 저자인 용수보살은 대승불교의 초조로 추앙받고 있으며 이 책을 통해 이후 등장한 대승불교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중관사상은 중론에 처음 등장한 공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사상으로 현재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다방면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지에는 특집 논문 4편과 연구 논문 4편, 2편의 서평이 게재됐는데
사이토 아키라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이 분야의 최고 학자들의 글이 실렸습니다. 중론과 중관 사상이라고 해서 특집이 잡혔고 거기에 대해서 4편의 그 분야에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최고의 학자들의 글을 실었습니다. 중론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대승불교 사상의 기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되면서도 가장 최고 수준의 논서이고 IJBTC는 그간 한국 불교학자들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세계에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면서 한국 불교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6월과 12월 연 2회 발간되고 있으며 인도, 미국, 태국 등 9개 나라의 해외 학자들이 편집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IJBTC는 지난 2010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후 현재까지 등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ESCI, 알타DB와 같은 국제적 권위를 갖는 데이터베이스에 색인 등재 선정됐습니다. 그 중에 최고가 소위 저희 같은 이제 크게 보면 인문학 분야에서는 ANHCI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저널에 논문이 실리는 것을 최고의 영광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목표로 해서 가고 있고요.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IJBTC를 통해 세계적인 학자들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등 불교학의 지평을 넓히며 학계 발전을 주도해왔습니다. 그동안 IJBTC를 통해 발표된 주요 불교학 연구 가운데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불교를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눈에 띕니다. 또 동아시아 불교와 이웃 종교와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국가 문화 형성에 불교가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 등도 학계의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세계에 내놓을 만한 불교학 연구의 최신 성과물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불교학 전문 학술지 IJBTC를 가꾸고 발전시키는 일에 종단적 관심이 요구됩니다. BBS 뉴스 류기안입니다. 본격적인 불볕더위 속에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는 등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사찰을 찾는 이들의 신행 활동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짚어봅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사찰을 찾은 어르신들이 뜨거운 햇살을 피해 경내 시원한 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해봅니다. 그늘에 앉아 손수건으로 흐르는 땀을 닦으며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찌는 듯한 무더위를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전국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찰 신도와 어르신들도 신행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찜통더위를 이겨내며 기도와 수행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은 자칫 건강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어 신도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노출돼 생기는 급성 질환으로 두통이나 어지러움, 피로감,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방치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피로감이 온다든가 또는 열로 인한 경련이 온다든가 이런 가벼운 질환서부터 아주 위험한 우리가 열사병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빨리 개선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뇌라든가 심장이라든가 또는 신장, 콩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이런 데 치명적인 그런 손상과 더불어서 후유증을 평생 가질 수 있어요. 온열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뿐만 아니라 고혈압과 동맥경화 환자와 약을 복용하고 있는 이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에 따라 기온이 높으면 가급적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사찰 등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겨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 것이 체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라든가 사타구니 같은 데 얼음 찜질하면서 중심 체온을 39도 이하로 낮춰줘야 돼요. 탈진 상태가 온다든가 또는 우리가 이런 탈수 현상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한낮에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모자나 양산 등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사찰을 찾는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도 신행활동을 무리 없이 펼칠 수 있도록 주위에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찰 경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고 응급 구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찰 신도와 불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음력 7월 7일 칠석을 맞아 조계사 등 전국의 사찰에서 일제히 칠석기도 법회가 열립니다. 조계종 총본산인 서울 종로 조계사는 내일 음력 7월 칠석을 맞아 신도들의 무병장수와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합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법문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칠석불공을 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법회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천도복숭아를 나눠줄 예정입니다. 강남 봉은사도 7월 칠석을 맞아 내일부터 소원 성취를 발언하는 기도를 봉행하고 경내에 서원이 담긴 복주머니를 달 계획입니다. 7월 칠석은 견우와 직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속에 생명의 탄생과 장수를 기원하는 민속 명절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칠석날을 맞아 사찰에서는 자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열리는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포함된 자체 기획전이 외부 압력에 중단됐습니다.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 현 지사는 일본 정부의 전방적인 압력과 우익 시민들의 테러에 가까운 항의 속에 전시 개막 사흘 만인 지난 3일 전시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한일 작가들이 전시 작품을 철거하는 등 항의가 이어지고 있고 평화의 소녀상 작품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온라인 서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문체부 대변인을 통해 문화예술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한 분이 그제 별세했습니다. 이로써 생존자는 20명으로 줄었으며 타계한 할머니의 장례 등 모든 절차는 고인과 유족 뜻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3.1 민족대표 33인이었던 용성 스님과 만해 스님이 남긴 자취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용성 스님의 금강경 해설서, 만해 스님의 유마경 해설서가 최신의 우리말로 새롭게 선보여 두 선지식이 가졌던 불교 대중화의 원력을 돌아보게 합니다. 김봉래 기자가 전합니다. 독립운동가 만해 스님이 경전 가운데 유일하게 번역 해설해냈던 유마경이 지난 봄 만해의 마지막 유마경으로 선보인 데 이어서 최근에는 용성 스님이 번역 해설한 금강경이 백용성의 금강경 강의로 선보였습니다. 만해 스님의 유마경이 마무리 짓지 못한 미완의 경인데 반해서 서대문 형무소 추록 이후 3장 역회를 조직하고 불경 번역에 매진했던 용성 스님의 금강경은 20년대와 30년대 사이에 세 종류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에 우리말로 새롭게 선보인 것은 1936년 출간된 신역 대장경 금강경 강의. 한글 번역에 붙이는 서문에 이어서 경문의 본문이 신역 대장경 금강경 강의라는 제명으로 붙어 있고 제명에 대한 해석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은 경문을 상하권으로 나눈 뒤 32분과에 의거해 다시 113단락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해설을 붙였습니다. 현대 맞춤법과 뜻에 맞게 풀고 각주를 달아 새롭게 선보인 동국대 불교학술원 김호규 교수는 한문 원문을 생략하고 한글 번역문에 해설을 실은 것이 단순한 번역서가 아닌 대중을 위한 강의서임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80년 전에 이 번역을 한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용어로 봐도 크게 고칠 필요 없이 참 세련된 이런 모습들이 제일 잘된 번역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순 한글 번역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서문에도 들어 있다시피 이 금강경을 가장 널리 보편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한자를 어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순 조선말, 당시 용어로는 순 조선말로만 한글 번역을 할 생각을 내셨던 것 같습니다.
금강경의 대의에 대해서 용성 스님은 중생의 번뇌를 없애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금강과 같이 견고한 불성을 바로 가르쳐 의심을 없애주고 믿음을 일으키게 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색신과 법신, 공과 유, 중생이 생각하는 근기 등 세 가지에 대한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금강경을 설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다 불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 불성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중생이고, 불성이 있다는 것을 금강과 같이 깊은 신심으로 믿으면은 그게 부처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의 번뇌를 없애주려고 한 게 아니고 모든 중생한테 불성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작구 해석보다는 전체적으로 경문의 대의를 중심으로 일관한 점과 대각교의 사상적인 토대가 되는 금강경에 대한 교재 형태의 번역사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으로 꼽힙니다. 민족의 독립을 화두로 일관한 만해와 용성 두 선지식의 불교 대중화와 현대화 노력은 오늘날의 위중한 한반도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한국과 일본, 인도의 청소년 미술학도들이 실력을 겨루고 친목을 다지는 2019 국제 청소년 예술축제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가 악화됐지만 30년간 이어온 청소년 국제교류를 중단할 수는 없었는데요. 인도 학생들은 금정총림 범어사 등 부산 지역 사찰도 방문했습니다. 부산 BBS 박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술의 언어로 하나가 된다. 2019년 국제 청소년 예술축제에 우리나라와 일본, 인도 학생들의 연결고리입니다. 세 나라 학생들은 미술 실기 대회에서 그들만의 창조적 예술 세계를 펼쳐 보였습니다. 서로의 미술관에 대해 엿보고 각 나라의 미술 흐름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By participating in this ceremony, I feel really inspired. I want to be inspired by different forms of art and culture that the Koreans basically.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get to know about each other's culture and that we feel informed about other cultures and the way that other countries do things. 다른 나라는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고 저희는 미술을 배우려면 딱딱한 입시 미술밖에 안 하는데 다른 나라 감성을 좀 배워가지고 내 걸로 바꿔서 다른 입시미술로 돌아가더라도 나의 개성을 잃지 않고 언젠가 다시 만날 친구들을 위해서 즐겁게 미술을 하려고 왔습니다. 예술축제에는 우리나라 학생 130명을 포함해 일본과 인도에서 70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일본 학생 30명은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됐지만 민간 교류만큼은 이어가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1박 2일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한복과 다도 등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최 측인 사단법인 K아트 국제교류협회는 대회를 통해 각국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예술 정신을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술로서 서로 교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3국의 학생들이 만나서 교류를 하다 보면은 친구도 만들어지고 엄청난 충격도 받습니다. 이 충격들은 미래에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엄청난 결과물을 낳는다는 걸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도 학생들은 불교 문화 체험에도 나섰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와 안국선원, 홍법사, 미타선원 등 부산 지역 주요 사찰 등을 돌며 교류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The idea is to look at similarities between our cultures, differences, and to extend goodwill and friendship. So for the future, we have several programs which are going to take place, which bring Korean artists to India and Indian artists to Korea, and also collaborative work that we do together. So we're looking forward to extending this dialogue meaningfully. 일정을 마친 인도와 일본의 미술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며 돌아갈지 궁금해집니다. 부산에서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힐링멘토 마가스님이 이끄는 53 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선제동자의 명상 여행이 53차 순례를 끝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단법인 자비명상 신행공동체 53 선지식 명상여행은 해인 총림 해인사에서 해인 총림 방장 원각 스님을 53번째 선지식으로 모시고 4년 5개월의 정진을 회양하는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원각 스님은 참 나를 찾기 위해 용맹정진해온 명상여행 4부대 중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중도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회에는 자비명상 소속 스님 50여 명과 불자 800여 명이 함께해 지난 순례 과정을 사진으로 엮은 동영상을 시청하고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매달 첫 토요일에 진행된 53 선지식 명상여행은 지금까지 연인원 3만 5천 명이 참가해 이 시대 선지식으로 통하는 석종사 금봉선원장 해국스님, 축서사 선원장 무여스님, 백양사 방장 지선스님 등으로부터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53 선지식 명상여행은 다음 달 7일 경기도 안성 구람사에서 자비나눔 축제를 열어 회양의 의미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우리 강산을 담은 실경산수화 360점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산수뿐 아니라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등이 세세하게 묘사된 실경산수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불교와 스님들의 당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붓과 목으로 그린 산수화. 마치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듯합니다. 작가들이 직접 보고 느낀 해석까지 화폭에 담은 실경산수화의 감흥은 더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우리 강산을 그리다 화가의 시선, 조선시대 실경산수화 특별전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겸재정선, 단원 김홍도부터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화가들의 그림들까지 조선시대 실경산수화 360여 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의 시선으로 본 불교의 모습이 흥미롭게 등장합니다. 화가 정수영은 보이는 것은 겨우 산허리와 산등성이 아랫뿐이었다며 남한강줄기 배 위에서 여주 신늑사를 담아냈고, 정선이 부채에 옮긴 단풍 속 해인사는 소실되기 전 모습을 온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문인으로 잘 알려진 강세왕은 스님들로부터 전해들은 아름다운 산사의 풍경을 산수화로 그렸습니다. 조선시대로 가면 억불숭유책으로 사실 많이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고 배척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조선 초기, 중기, 후기를 거쳐서 스님들은 계속해서 문인들과 가까운 교류를 했습니다. 금강산을 그린 실경산수화 속에서는 더 다양한 불교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김윤경과 김응환이 그린 금강산 묘길상은 작가의 시선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 색다르고, 작품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허필의 묘길상 부처님은 아예 서 있기까지 합니다. 화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명승들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것들을 보다 자세히 아니면은 자기만의 해석을 넣어서 그림으로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선의 십묘년 풍악도첩에 등장하는 스님들은 금강산의 험한 산세를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정조의 명을 받아 금강산을 그린 김응환의 해약전 도첩은 개인 소장자의 협조를 받아 처음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조선 산수화 속에서 당시 사회상과 불교와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이번 전시회의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전시회는 다음 달 22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 전시실에서 이어집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 성보박물관이 안태윤 작가의 연림은 구름에 달가듯이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연림은 도자기는 고려시대인 11세기 말 처음 만들어진 뒤 13세기 초 몽고의 침입으로 사라져 비운의 도자기로 불립니다. 안태윤 작가는 호남대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작가로 현재 한국도자협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화엄사 성보박물관은 매달 문화예술 분야 지역 작가를 초대해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남미 지역에서 한류 확산을 주도하는 브라질 한국문화원이 상파울루 시내 중심가인 아베니다 파울리스타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습니다. 상파울루시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 아베니다 파울리스타는 서울의 광화문으로 비유되며 약 2.8km 구간에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서 있어 일요일과 공휴일에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되는 등 브라질 문화의 메카로 꼽힙니다. 20대에 책 10,000권을 읽었다는 이야기가 전할 정도로 유명한 다독가 매천 황현 선생이 남긴 벼루와 안경 등이 문화재가 됩니다. 문화재청은 일제의 국권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황현 선생의 유품을 매천 황현 문방구류, 매천 황현 생활유물 등으로 나눠 각각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 일대가 클래식 음악 문화 중심지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가 서초구의 서초음악문화지구 관리 계획을 승인한 데에 따른 것으로 서초음악문화지구는 예술의 전당과 악기거리 일대 41만 제곱미터 규모로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세 번째로 문화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고발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만들어진 조각상입니다. 지난 2011년 12월 일본 대사관 앞에서의 1000번째 수요 집회 때 세워졌는데요. 이제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곳곳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한 국제예술제에서 평화의 소녀상은 전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전방위 압력이 크게 작용한 탓이죠. 아베 정권의 진정한 사과는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그 길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8월 6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